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보름새 두 번의 물난리를 겪었던 광주 북구 신안동 일대 주민들은 홍수 방어벽을 원인으로 꼽았는데요. 광주시가 뒤늦게 철거에 나섰지만 주민들은 늑장 행정이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김영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홍수 방어벽과 콘크리트에 걸어막혀 빗물이 빠지지 않았던 광주 북구 신안동 일대입니다. 작업자들이 투명으로 된 1m 높이의 홍수 방어벽을 걷어내고 콘크리트 하단 곳곳에 지름 20cm의 구멍을 쉬운 개가량 뚫습니다. 주민들이 물난리의 원인으로 지목한 시설물에 대해 광주시가 부랴부랴 철거에 나선 겁니다. 그래서 그 물막이가 피해를 키웠다 이런 주장을 다시 하고 있어서 이 물막이 막아놓은 그걸 없앨 건지 개선할 건지. 하지만 주민들은 광주시의 늑장 행정에 분통을 터뜨립니다. 침수 피해를 두 번이나 겪고 난 뒤에서야 철거를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겁니다. 앞서 보름 전 침수 피해 당시 주민들은 홍수 방어벽의 철거를 요청했지만 광주시와 북구청은 행정 절차를 이유로 당장 실행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움직여주면 주민들이 화를 안 내겠죠. 답답합니다, 진짜. 이렇게 꼭 뭔가를 주민들이 큰 목소리를 내야지 움직여주니까 지자체가 너무한 것 같아요. 침수가 반복되면서 피해 복구 작업은 더뎌지고 있습니다. 계속된 침수로 가전제품을 들이지 못하면서 주민들은 3주째 도시락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있고 맨 바닥에서 잠을 청합니다. 냉장고 관리비 하나도 없이 싹 고장나 버리고 지금 3주 동안 아무것도 없이 시에서 동사무소 갖다 도시락 그걸로 사는 있는 거죠. 맨 땅에 자고 있고. 광주시는 이를 계기로 침수 피해 지역마다 정밀 진단을 내 원인을 분석하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나서야 해결책을 내놓는 등 이번 비 피해가 인재였다는 비판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극한호우가 반복되면서 특히 지하주차장 침수에 따른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등 공동주택마저 상당수는 물막이 시설이 없는 실정입니다. 김규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 3일 밤 전남 무안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차량들이 미리 빠져나온 지하주차장 입구에 주민들이 함께 50cm 높이의 물막이판을 설치합니다. 시간당 최대 142.1mm의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도로는 강처럼 변했지만 물막이판 덕분에 지하주차장 피해는 없었습니다. 지하주차장에 한 10에서 15cm 정도의 물이 유입이 있었지만 차수막을 설치한 이후로 그 물의 유입이 완전히 차단이 돼서 더 이상의 이제 그 지하의 침수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고요. 같은 시각 지은 지 25년을 넘긴 인근 또 다른 아파트의 사정은 전혀 달랐습니다. 차량은 겨우 빼냈지만 물막이 없는 지하주차장이 잠기면서 전기실 누전 차단기 7대가 고장나고 정전 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주민들은 갑자기 쏟아진 폭우에 급히 모래주머니를 설치했지만 지하주차장 침수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판막이 있잖아요. 이렇게 찡겨가지고 평소 때는 빼서 이제 이렇게 옆에다 보관하고 이제 찡기면은 막아져갖고 물이 이제 이쪽으로 안 넘어오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하 주차장이 있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는 전남에만 568곳으로 이 가운데 물막이가 설치된 곳은 20%에 불과합니다. 5곳 중 4곳이 극한호우 대응이 어려운 겁니다. 지하 주차장 물막이 의무 설치 규정이 지난 2012년 이후 적용되다 보니 오래된 공동주택일수록 안전시설 없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이 같은 상황을 인식하고 소규모 공동주택부터 물막이 시설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예산 부족 등 적극 대응은 여전히 버거운 실정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제 보수 지원비를 지원해서 물막이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실태 조사를 통해서 이런 중대형 규모 아파트에도 물막이판이 설치될 수 있도록. 갑작스러운 물폭탄으로 지난 3일 전남에서만 3곳의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이 물에 잠기는 등 최근 극한호우로 인해 전국에서 같은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지난달 폭우에 이어 보름 만에 또다시 극한호우가 쏟아진 전남 지역에서는 농작물 피해도 심각합니다.
건질 게 없어 수확을 아예 포기하는 농민들까지 속출하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참깨 뿌리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시들고 쓰러지고 축구장 절반 크기의 밭에서 건질 만한 참깨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2주 만에 2차례 폭우가 쏟아지면서 다시 파종한 참깨마저 수확할 수 없게 됐습니다. 마음이 찹찹하지. 누구한테 원망도 못하고. 이제 기후 조건으로 먼 농사를 지어도 역시 마찬가지. 거의 내 인건비 얻어먹는다는 그런 거지. 물폭탄을 맞은 근처의 농경지는 갯벌을 연상시킵니다. 고인 빗물이 폭염에 뜨거워지면서 심어놓은 논콩이 모두 썩어버렸습니다. 폭우로 인해 수일째 물에 잠겨 썩어버린 논콩입니다. 조금만 힘을 줘도 쉽게 지리겨집니다. 그때도 비로 인해서 발화율이 한 30% 정도밖에 안 돼서 다시 이렇게 재파를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이제 이런 상황이 또 닥쳤습니다. 뭐 지금 현재는 자포자기 상태죠. 뭐 다 포기한 상태입니다. 지난 3일부터 이틀 동안 내린 비로 전남에서는 벼와 논콩, 참깨 등 1,199헥타르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앞으로 더욱 잦아질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면서 대기 중에 수증기량이 많아지고 지표면 온도의 상승으로 대기가 불안정해지는 데 원인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강수 강도와 강수량의 지역차를 더욱 커지게 할 것으로. 지자체가 복구비 지원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또다시 예보된 비에 그나마 남은 농작물마저 피해를 입지 않을까 농민들의 걱정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광주와 전남에 내일부터 모레까지 또다시 국제성 극한호우가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길고 폭이 좁은 띠 모양 비구름대가 한반도 북쪽부터 남쪽까지 훑고 지나갈 거로 보인다며 특히 광주와 전남 지역은 천둥, 번개와 돌풍을 동반한 비가 최대 80mm, 많은 곳은 120mm 이상 내리겠다고 전망했습니다. 연달아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상태라 각별한 주의가 당부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발급에 이어 여름 휴가철 소비 촉진을 위한 정책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비 쿠폰 2차 발급과 지역화폐 할인율 인상을 앞두고 있는데요. 어려웠던 지역 경제가 당분간 활력을 이어갈 거란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 있기만 해도 땀이 흐르는 더위 속에 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정부에서 주관하는 여름 휴가철 농축산물 할인 정책 때문입니다. 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을 구매한 뒤 영수증을 들고 환급소로 가면 구매 금액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상품권 2만 원 하시면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구매 금액이 34,000원 이상이면 만 원, 67,000원 이상이면 2만 원을 상품권으로 받습니다. 광주 양동시장 환급소에만 평일 오전 2시간 만에 300명가량이 찾을 정도로 인기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에 더한 이 같은 소비 촉진 정책 덕에 전통시장 매출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비해서는 한 2배, 3배 그 정도 늘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쿠폰으로 고기를 구매하고 이제 그걸로 다시 가서 또 환급 행사도 하니까. 특히 소비 쿠폰이 풀린 후 매출이 가장 많이 오른 업종은 안경원입니다. 지난주보다 60% 가까이 올랐습니다. 상대적으로 목돈이 드는 안경이나 렌즈 등을 맞추는 경우가 늘어난 겁니다. 패션 의류업 매출은 30%가량 늘었고 면요리점, 외국어 학원 등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하반기에도 이 같은 상승세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소비 쿠폰 2차 발급은 9월 예정입니다. 또 광주 자치구마다 지역 화폐 할인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 뒤 추석 전후로 이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이제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극한 호우와 폭염 속에서도 수험생들은 차분히 마무리를 해가고 있고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수시 모집에 대비한 교육당국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2026학년도 수능시험을 100일 앞둔 광주의 한 고3 교실. 지난 12년간의 공부를 잘 마무리해야 한다는 긴장감이 높은 가운데 수험생들을 애태우는 건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는 극한 날씨입니다. 마지막 고비를 잘 헤쳐가기 위해선 무엇보다 건강과 컨디션 관리가 중요해졌습니다. 선풍기 틀고 자면은 새벽에 혹시라도 조금 추우면 감기 걸릴 수 있으니까 최대한 안 틀고 그런 식으로 조금씩 온도 변화가 최대한 적게끔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수능시험은 최근 어느 해보다 치열한 입시 전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높았던 지난 2007년 황금 대지의 출생아들이 고3을 맞은 데다가 재수와 삼수에 나선 N수생들이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수험생 규모가 지난해에 비해서 10% 가까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의 어떤 특성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다양한 어떤 입시 대학에서 요구하는 어떤 사항들을 다 생각해 봐가지고 적절하게 이제 애들하고 입시 상담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특히 올해 늘었던 의대 정원이 내년 입시에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성적 상위권 학생들의 경쟁은 더 치열해졌고 그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부담이 큰 과학탐구 대신 사회탐구를 선택하는 이른바 사탐난 현상까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점점 어려워지고 하니까 재수생은 늘어가고 하니까 사회탐구로 넘어가는 건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아요. 다음 달 시작되는 수시모집 원서 접수를 앞두고 지원 전략을 짜기 위한 맞춤형 상담 활동도 본격화됐습니다. 수행평가가 일반 전형 이렇게 보시면 광주시 교육청이 지난 4일부터 집중 상담 주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학교와 학과를 찾기 위한 수험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100일 동안 건강을 챙기면서 얼마나 집중력 있게 공부하느냐가 수험생들의 마지막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수능 대박! 화이팅!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정청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 선출되면서 지명직 호남 최고위원에 누가 선임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당원 주권조의를 내건 정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호남에 대한 배려를 수차례 강조하며 지명직 최고위원은 호남 출신 인사가 1순위라고 강조해왔습니다. 호남 최고위원이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광주 전남 전현직 의원은 물론 시민단체 대표 출신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고위원은 당대표와 함께 당의 정책과 전략 등 주요 사안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며 가장 최근에는 주철현 의원이 호남목 지명직 최고위원에 오른 바 있습니다. 기준치의 수백 배가 넘는 발암물질이 발견된 하남 산단에서 1급 발암물질이 추가로 검출됐습니다. 광산구는 하남 산단 일대 지하수 관정 15곳을 대상으로 수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두 곳에서 기준치보다 8배와 18배 높은 트라이클로로에틸렌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